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문법 사항들 그리고 각 해석이 어느 정도 좀 된다는 전제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 살피시는 거야. 근데 위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 기다림을 기회로 바꾸는 전술 이렇게. 자, 핵심 소재는 전술이라는 말인데 전술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쓰는 말인데 전술이라는 것이 뭐냐? 기다림을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 봐봐. 전술이라는 것은 용어인데, 자, 문법만 좀 살펴보시면 드로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PP로 쓴 거 살펴보셔야 돼. 드로운은 도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용어와 도출하다의 관계는 수동이니까 군사, 이게 유스지가 사용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그냥 군사 용어로 합시다. 군사 용어로부터 도출된 말이다. 자, term도 용어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strategies, 전략이라는 것은 자, 우리 분명 위에서 전술 얘기했어. 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전략이라는 것은 plans of action, 즉 행동 계획이다. 행동 계획이다. 근데 이 행동 계획이란 게 뭐냐? directing a military force. 봐봐, direct 뭐야? 지휘하다라는 뜻이에요. military force라는 건 이걸 합쳐서 그냥 군대로 갑니다. 군사적 힘이니까 묶어서 군대.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행동 계획들. 이 바로 전략인데. 뭐 할 때? 자, 분사구문인데 뒤에 보시면 attacking 나왔죠? attacking, 이게 ing 나왔으면 뒤에 당연히 명사 나와줘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다른 군대, another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another military force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죠?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 계획이라는 게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술이란 건 뭐냐? 전술이란 responses, 대응책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대응책이냐? to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컨디션이 조건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상황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면 on the ground라는 건 이게 배틀그라운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장, 전쟁터를 말하죠. 전장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전술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전략 얘기는 왜 나와요? 할 수 있는데 전략, 전술이란 말 많이 쓰니까 언급을 해준 것이고 전술이란 얘기를 할 건데 전술이 뭐냐면 전술은 이런 거래. 전술은 전쟁터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전술이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in this vein 단어 하셔야 돼요. vein 맥락, 컨텍스트랑 같은 말이야. 그럼 이러한 맥락에서 자, time is imposed. 시간이 부과가 됩니다. impose가 부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과됩니다. 근데 onus, 우리에게 시간이란 게 부과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by the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이 대절은 기술을 꾸며주는 말이죠. have regimented time down to the nanosecond. 요거 좀 잘 봐봐. regiment란 단어는 각주 단어로 줬던 단어지만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신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조직화하다. 자, 그럼 다시 핵심은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부과가 되는데 그 시간을 부과하는 게 우리 문화고 우리 기술이야.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다시 시간을 조직화했단 말이죠. 뭐로? 나노초 단위로. 다시 나노초 단위로 시간을 뭐 했다고? 조직화했다고. 오케이. 자, 갑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세요. and 그리고 by. 지금 by가 1번, 2번, 3번 구조야. 그리고 그것 자체의 finite. infinite이란 단어가 무한한이지만 finite은 유한한이라는 뜻이죠. 유한한 본질. 그리고 fact,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실이냐 하고 나서 뒤에 사실을 꾸며주는 말인데 이때 that은 알다시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당연하죠. 완전하죠. 그러면 여기선 동격의 대시 되겠네요. 그러면 we are going to live. 우리가 살 거래. 근데 요거 해석하는 방법 only so long이 아주 오래 살 거다라는 게 아니야. only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정어인데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오직 그 정도만 정도예요. 다시 오직 only 오직 그 정도만이라는 뜻이야. 그 정도만 요건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만 우리가 오직 그 정도만 살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자, 말이 어렵게 써놨어. 근데 핵심은 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에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부과가 된다. 오케이? 시간이라는 게 부과가 된다. 자, 그러면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게 부과가 돼. 그러면 이에 대응해서 we must develop. 우리는 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전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전술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면 for dealing with time and waiting. 즉
시간과 이 딜리위드가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그런 전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에서 뭐라 했겠냐면 결국에 전술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술이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그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These are tactics to eliminate waiting. 이거는 뭐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야. 다시 한번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에요. 자, 그럼 앞에 instead라는 거 나왔죠. instead. 그 대신에 그러면 instead라는 건 앞에 부정문 나오고 뒤에 긍정문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 부정문 나오고 뒤에 긍정문 나온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전술이라는 것은 사실 기다림을 없애자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럼 기다림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뭔데? These are tactics. 이건 어떤 전술이냐면 for teaching us.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전술이래. How to learn from the seams. seams라는 게 이제 이음매거든요. 이음매. 여기서 이음매라는 단어는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야. 즉, 이 이음매로부터 우리가 learn, 배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술이래. 다시 한번 전술이라는 건 기다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준다고? 이음매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부과가 되고 우리는 결국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조금 더 가봐. 그럼 these tactics, 이러한 전술은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술은요. have the potential, 뭐가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뭐 할 잠재력이 있어? to reorient us. 우리를 reorient라는 단어는 orient가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건데 지향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reorient야. 그럼 뭐야? 얘는 방향을 바꾸다예요. 알아두십시오.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야. 방향을 바꾸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방향을 그것도 어떤 식으로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혹은 중요한 방식으로요.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 방향을 바꿔줄 그러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뒤에 분사금은 뭐 하면서 transforming our perspectives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면서 근데 뭐에 대한 관점? Our wait time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면서 자 핵심은 이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 쓸모없어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이음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근데 그게 결국에 전술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술이라는 건 결국에 뭔가 중요한 방식으로 바꿔줘요. 바꿔준다라는 말 중요하겠죠. 여기 reorient란 말이 나와야 맥락상 이게 reorient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transforming이라는 말이 맥락이 서로 일치하는 거야. 어휘 문제 나왔을 때에도 실제로 방향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관점을 바꿔준다라는 소리야. 다시 한번 우리가 심오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방향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요 뒤에 분사구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관점을 바꿔준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Such renewed perspective. renew란 단어 좀 알아두세요. 이게 원래 갱신하다라는 뜻이잖아. 다시 renew라는 건 갱신하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만들다. 그러면 관점 입장에서는 새롭게 관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관점 만들어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PP 쓰셔야 돼요. 요거 문법 하나 짚어드린 거야. 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관점. 새로운 관점은 transform. 바꾸는데 잘 봐. 그 새롭게 만들어진 관점이 뭐로 바꾸느냐? waiting, 기다림이라는 걸 from a burden, from A to B니까 자, burden이란 건 부담이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이게 더 이상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요. 뭐가 되는 거야? A springboard니까 말 그대로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자, 근데 뭐의 발판이 되느냐? toward things. 자, 이런 것들을 향한 발판이겠죠. 됐어요? 예를 들면요. 그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든 거죠. 창의성, social critic, 사회적 비판, 그다음 reflection이라는 거는 뭡니까? 성찰이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성찰인 것이냐? On our inner state,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든가 혹은 우리의 관계의 상태에 대한 그런 성찰과 같은 것들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향한 발판. 근데 이 발판이라는 게 맥락상 뭔가 도약의 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뭔가 좋은 말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스프링보드도 사실상 플러스 좋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버드는 마이너스인데. 자, 그럼 핵심이 뭐냐?
이게 되게 생소하죠. 그러니까 소재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소재예요. 실제로 이거 문제 푸셨을 때도 이해 안 가셨을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고2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가 소재가 되게 생소했기 때문이고 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모의고사에서 보는 그런 소재는 좀 아니었거든요. 되게 생소했어. 그럼 잘 봐요. 지금 결국에는 핵심 소재는 전술이에요. 전술. 핵심 소재 전술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전술이라는 말 말고 또 어떤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소재를 잡으시는 거야. 기다림. 다시 한번. 전술과 기다림. 근데 그럼 전술과 기다림이 서로 어떤 관계냐? 마지막 이거는 주제가 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으로부터 뭔가를 배워. 그럼 다시 자, 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으로부터 뭔가 배운다고. 그래서 전술, 기다림 계속 얘기 나오면서 관점이 바뀐다. 근데 관점이 바뀌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바꾼다는 소리죠. 그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도 자, 이런 전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뭔가 도약의 발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잘 안 붙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붙여야 돼. 전술이 핵심 키워드야. 전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더 이상 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전술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이 얘기라고. 근데 그럼 이 각각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파트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파트가 어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휘에서 마이너스로 적을 걸 플러스로 적어놓거나 플러스를 적어놓을 걸 마이너스로 적어놓거나. 그럼 예를 들면 eliminate 같은 단어가 제거하다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기다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teaching 같은 게 뭐가 되는 거야? 가르쳐준다. 이런 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마플을 좀 정리해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는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 정도만 보세요. 자, 21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생소한 소재고 생소한 소재이니만큼 실제로 문제로 출제했을 때도 생소함이 유지될 겁니다.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건 생소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생소한 지문은 소재도 뭐도 약간 바로바로 와닿지 않고 도대체 뭔 말이에요 쌤 하는 것들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뭔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지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말을 바꿔서든 뭘 해서건 사실상 받아들여 주셔야 돼. 근데 지금은 일단 1차적인 스케치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문제나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할게. 자, 요거로 가보시죠. 미러 뉴런 여기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잘 봐.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공감의 하드웨어.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공감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거울 뉴런이라는 거고. So, 자, 그렇다면 what would make more sense? 자, 이거 알아두셔야죠. make sense라는 거. 타당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더 타당할까? than 뭐보다? to look and see. 다시 look and see라는 건 또 서로 같은 말인 거잖아. 어쨌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보다. 뭐를 살펴보는데 여기가 목적어야. which부터 c까지가 c까지가 목적어예요. 어떤이란 뜻이죠. which라는 건. 어떤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이란 뜻이면 which는 우리가 이거 문법 이름으로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어떤 뒤에 그럼 형용사가 뒤에 명사 붙죠. 어떤 동물들이 possess these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어. 결국에 필자는 첫 번째 문장에서 잘 봐. 공감 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 소재를 얘기를 했고 공감 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 소재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 세포들, 이 공감 뉴런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공감 뉴런이라는 것, 다시 거울 뉴런이라는 것에 대한 소재를 던지고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나와야 돼. And this is exactly. 그리고 이것이 where. 이때 where는 관계부사죠. 근데 관계부사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관계부사의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도 돼요. 여기 선행사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얘기 해서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하는 곳이다, 뭐뭐 하는 곳이다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럼 다시 모던 리서치인 게 현대 연구가 스탠드는 자동사야. 현대 연구가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요? 현대 연구가 서 있는 곳이다. 오케이, 앞에 명사가 빠져 있지만 요거 자체가 사실상 뭐로 보는 거야? 명사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연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현대 연구는 뭐 한다는 소리야? 현대 연구는 어떤 동물이 거울 뉴런을 가졌는지를 살펴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자, all researchers. 근데 봐봐. 모든 연구자들은 알아.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웃긴 게 여기 동사 하나 또 있죠. all researchers know라고 하면은 모든 연구자들이 알아. 그럼 뒤에가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 말 이해가?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줘야 돼? is가 동사야. 그리고 that 앞에서 여기가 대절이 보어야. 그럼 어디가 주어야? all이 주어야. 어떻게 괄호로 묶어? researchers know so far.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 그럼 know 뒤에 목적어가 없어. so far는 지금까지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자들이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ll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것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러면 이게 특징이 뭐냐? all이라는 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럼 so far, 지금까지, 부사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아는 것은 대절입니다. 대절이 뭐냐? H, 유인원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요? 어떤 동물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금 이 다음 문장에서 그 어떤 동물들이 누구야? 유인원들이었죠.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인간의 조상격인 유인원들이요. 자, 그러면 오케이, 유인원들 말고 혹시 또 다른 애들이 혹시 갖고 있을까? 봐봐. We still need to test to see. 우리는 여전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죠. 뭐를 알아보기 위해서야?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in this respect? 봐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묶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which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거 의문 형용사라 그랬죠. 그럼 의문 형용사니까 의문 형용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러면 other species 여기 명사죠. 어떤 다른 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 말 이해가요? 어떤 다른 종이 are like us 우리와 같은지 in this respect 뭐야? 이 점에서 여기서 respect가 받는 건 점이죠. 됐어요? 어떤 다른 종이 즉 유인원을 제외한 어떤 다른 종이 미러 뉴런을 갖고 있을까라는 소리잖아. 쉽게 얘기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학자들은 종종 publicly 공공연하게 speculate 추측해 대절이라고. We can probably expect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고. 뭐를? 놀라움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을 수도 있대. 그게 뭐냐? They assume that 그들은 대절이라고 가정해. 또 명사절 접속사야. All animals 모든 동물들. 근데 어떤 동물들? That live in herd. herd가 뭐야? 무리죠, 무리. 그럼 무리지어서잖아. 무리지어서. 무리지어 살거나 또는 어떻게 살아? 커다란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모든 동물들이 possess 소유한다. 뭐를? Similar brain mechanism. 잘 봐. 비슷한 뇌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비슷한 두뇌 작동 기제를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거울 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해가요? 근데 유인원들 말고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집단을 이뤄서 무리를 이뤄서 사는 동물들은 아마 비슷한 두뇌 구조를 가질 거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두뇌 구조가 뭐야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거 거울 뉴런 있을 거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지금? 맥락상? 이해가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문장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밑줄 치고 이거 하미추론 뭐야라고 물어보면 비슷한 두뇌 메커니즘을 가진다라는 건 갑자기 맥락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울 뉴런을 가질 거다랑 같은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Because 왜냐면 왜 얘네가 거울 뉴런을 가질 거냐면 social units. 잘 봐. 여기서 주어 동사 잘 찾아야 돼. social units가 주어예요. 사회의 구성단이라는 건 기능하거든요. 오직 자 여기서 사회 구성단이란 말이 중요하기보다 내용은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만 사회가 돌아가느냐, 사회가 어떻게 해야만 기능하느냐. 자, only if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perspective of others in the group and feel what they are feeling. 봐봐, 조건이 있어. 사회가 작동하는 그 조건은 어떤 경우냐? 개인들이 can see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뭐를? things니까 어떤 사물을. 근데 사물을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겠죠. 제가 빈칸 뚫어놓으면 여기다 뚫어놓을 것 같아. 그럼 여기 빈칸 뚫어놓을 때 왜 여기가 빈칸 뚫어놓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얘들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고 뭐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공감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공감한다는 소리는 뭐랑 같은 건데? 거울 누련이 있다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즉, 그 집단 내에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 그지? 그리고 feel이 2번이니까 느끼다. 이것도 공감이겠죠, 그러면? can see, can feel. 그러면 뭐를 느낄 수 있다? What they are feeling. 즉, 여기서 they가 받는 건 others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즉,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가 돌아간다고.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 기제라는 것이 결국 공감이라면 결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절의 내용도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 무리를 지어서 산다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얘기잖아. 사회를 이루고 산다라는 얘기잖아. 같은 말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거울 뉴런 얘기했어요. 근데 유인원이 거울 뉴런 갖고 있대. 다른 애들 누구 갖고 있지 보니까 결국에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애들은 다 거울 뉴런이 있대. 이 얘기잖아, 지금.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유인원만 거울 뉴런이 있는 게 아닌 거야. 맞지? 오케이? 다른 애들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더 봐봐. I can see a goldfish waving its fin at us. 여기서 see는 무슨 동사예요? C는 지각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각동사의 중요한 문법은 어디예요? waving이죠. 알아두셔야 돼요. C 지각동사 잘랐어요. 여기죠. 그럼 여긴 동사 원형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사에 ing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나는 금붕어가 waving, 흔드는 걸, 뭐를요? 지느러미를 우리를 향해서 흔드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as an animal,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 당연히 맥락상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물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써놨어? travel around,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식으로? in a tightly knit group. 당연하죠.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니트라는 게 짜여진이잖아. 니트가 우리가 왜 니트 하는 것처럼. 그럼 다시 얘기해서 긴밀하게 결속된, 즉 긴밀하게 짜여진 집단을 이뤄서 이동하는 동물로서.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동물로서 이때 동물은 누굴 말하는 거야? 금붕어를 말하는 거지. 그럼 금붕어도 결국에는 거울 눈은 있다고 흘러가겠네, 그치? It's on board. It's on board. 그러면 it's on board니까 무슨 말이야? 배에 올라타 있다. on board라는 건 배에 올라타다라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에 with this idea.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러한 생각에 부합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생각에 부합하는, with는 뭐뭐에 부합하는, 이러한 생각에 부합하는 배에 올라타 있다. 배에 올라타 있다. 됐어? 또는 적어도 앨리스 적어도 swimming alongside the boat. 그 배와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 그럼 님들아 봐봐.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금붕어도 됐어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금붕어도 응? 금붕어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붕어도 거울 뉴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응?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응? 거울 뉴런, 즉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다시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유인원뿐만 아니라 집단 혹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로 확장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포인트 잡으세요. 거울 뉴런. 거울 뉴런이 핵심 소재야. 거울 뉴런. 근데 거울 뉴런이라는 게 사실상 뭐를 나타내는 거야? 공감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인원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유인원뿐 아니라 유인원 플러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회를 이뤄서 즉 집단을 이뤄서잖아. 다시 유인원 플러스 사회나 혹은 집단을 이뤄서 살아가는 동물들 여기로 확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장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그럼 포인트는 유인원이란 말 굳이 안 써도 돼. 결국에는 사회 집단을 이뤄서 살아가는 동물들로 확장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졸려도 좀만 참아요. 오늘은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 22번 갑시다. 음. 되게 생소하죠. 25년 9월 지문. 근데 그게 우리가 24년 9월을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25년 9월 자체가 생각보다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머지 것도 봅시다. 지금 22번의 경우 일의 미래에서 악당이자 영웅이 기술. 그럼 여기서 핵심 소재 기술이죠. 기술이라는 게 악당이자 영웅이라는 소리죠. 그럼 보통 이런 거 뭐라 얘기해? 더블 엣지 소울드라고 해서 양날의 검, 뿔말을 다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 자, 그러면 요거 좀 가봅시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해도 필자가 조금 더 뭔가 강조한 부분이 있을 거야. 글의 어떤 비율을 보더라도 그럴 거고. 자, 그럼 생각해봐. 일의 미래는 미래가 주어져. 일의 미래는 달려있어. 뭐에? 두 가지 힘에 달려있어. 그 두 가지 힘이라는 건 당연히 harmful, 해로운, 마이너스인 그런 대체하는 힘과 도움이 되는 컴플리멘트, 단어 알아야 돼. 보완하는 힘이죠. 자, 단어 알아두셔야 돼. 대체의 힘과 대체와 보완의 힘이에요. 그럼 뭔가 대체라는 게 그럼 왜 harmful이겠어? 사람 일자리를 다 뺏어가니까. 그럼 보완이란 건 왜 도움이 되겠어? 일자리를 늘려주니까. 그지 않겠어요? 자, many tales. 많은 이야기는 have a hero and a villain. 뿔말을 또 나란히 놔요. 자, 많은 이야기는 영웅과 빌런, 악당 둘 다 있어. 근데 fighting each other, 서로 싸우는, 뭐를 두고? dominance니까 지배권을 두고. 그래서 for는 뭐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뭐를 놓고, 지배권을 놓고, 지배권을 두고 정도 해석이에요. 자, but in our story. 근데 우리 이야기에서 지금 꽂아달라고? 응, 응, 응. 다시. 근데 우리 이야기에서 뒤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것이 뭐래요? Plays both role at once.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At once는 부사로 이거 무슨 뜻이야? Simultaneously라는 뜻이에요. 동시에라는 뜻이죠. 자, 기술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역할, 즉 악당과 영웅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분사구문 displacing workers,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체하는데 while 동시에 simultaneous 이것도 동시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raising the demand. 요거 좀 잘 봐야 돼. raising the demand라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냐면 for their effort니까 그들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대요. elsewhere in the economy. 경제의 다른 곳에서, 이게 다 부사예요. 경제의 다른 곳에서 그들의 노력.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workers를 받겠죠. 그 노동자들의 노력의 수요를 증가시킨대요. 그럼 수요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따라오셨어요? 자, this interaction. 그러면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helps,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님들아, 이거 help가 3형식, 5형식 둘 다 목적어 혹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쓰이는 거 이야기했었어. 기억나시죠? 동사원형 들어갈 수도 있었고 혹은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다시 이러한 상호작용은 뭐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왜 이유죠. 그러니까 왜 과거의 걱정들, 어떤 걱정들? 자동화에 대한 걱정들. 이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자동화에 대한 걱정들이 뭐겠어요? 기술 발전이 되고 AI가 나와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일자리 싹 쓸어갈 거다. 일자리 싹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 제 말 이해가요? 그럼 이러한 걱정이라는 것이 were misplaced니까 잘못된이라는 뜻이야. misplace는 그냥 형용사예요. 잘못된. wrong이야. 그러니까 잘못된이니까 잘못된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럼 이건 생각해봐. 내 말에 대답해봐. 과거의 걱정들, 자동화에 대한 걱정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거의 걱정들은 뭐만 생각했던 거야? 대체하는 힘만 생각했던 거야? 보완하는 힘만 생각했던 거야? 당연히 대체하는 힘을 생각했던 거죠. 이해됐어요?
대체하는 힘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 아니야, 지금. 자, 잘못된 이유를 설명한대. 우리 조상은요, had predicted, 부연 설명. 지금 훨씬 더 이전에 과거 완료예요. 예측했었어. 뭐를요? The wrong winner. 잘못된 승자를 in that fight. 그 싸움에서 잘못된 승자를 싸움에서 그러니까 싸움의 승자를 잘못 예측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틀린 승자를 예측한 거야. 자, 그럼 뒤에 분사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underestimating. 이런 거 overestimating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과소평가한 거죠. 그럼 생각해봐. 뭐를 과소평가한 거야? 뒤에 들어갈 말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각해봐. 과소평가했다라는 말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대체하는 힘이야? 보완하는 힘이야? 뒤에 읽지 말고 대체하는 힘이야? 보완하는 힘이야? 당연히 보완하는 힘이지. 내 말 이해가 여기까지? 보완하는 힘을 과소평가한 거잖아. 그치? 내 말 이해가요? 보완하는 힘을 과소평가한 거라고. 그러면 뭐를 과소평가했느냐 여기서부터 봐봐. 꽤나란 부사니까 이거 꽤나란 부사야. quiet는 How powerful the complementing force would prove to be. 여기 괄호를 묶어.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보완하는 힘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여기 해석하는 방법. 얼마나 강력하다고 prove, 증명될지. 다시 한번. 얼마나 강력하다고 증명되고 드러날지죠. 뭐가?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내 말 이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플러스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과소평가했다고. 됐어요? 또는 simply ignoring that factor. 혹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altogether라는 건 completely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 that은 그죠. 그 요소를 그냥 아예 완전히 무시했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과소평가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사실상 보완하는 힘이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우리 조상들은. 웃기지? 우리 조상이라 해봤자 사실상 우리 몇 세대 앞선 사람들을 말하는 걸 텐데. 자, it also helps explain. 그럼 또 봐봐. 그것은 또한 뭐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여기도 지금 또 똑같아. 동사 원형 나오거나 투부정사 나오는 거야. 자, 뭐를 설명하는 데 똑같냐. 근데 여기서는 helps to explain으로 쓴 거야. Why economists have traditionally been dismissive of the idea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봐봐. 이 dismissive라는 단어는 분명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봐봐. dismissive가 뭐냐. dismiss가 뭔데? 묵살하다죠. 묵살하다야. 묵살하다가 뭔데? 무시하다. 그럼 dismissive라는 건 무시하는이라는 형용사야. 그럼 be dismissive of는 뭐뭐를 무시하다. 여기서 of가 뭐뭐를이야.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뭘 무시해왔어? 아이디어, 생각을 무시해왔어. 뭐라는 생각을 무시해왔어? 기술에 의한 실업이라는 생각을 무시해왔어. 그죠? 제 말 이해가요? 기술에 의한 실업은 개소리단 소리야. 그러니까 왜? 일자리가 분명히 새롭게 어딘가에서 생기니까. 제 말 이해가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체하는 힘이 있지만 분명히 보완하는 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기술에 의한 실업이라는 건 마이너스만 얘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플러스도 생겨가지고 어쨌든 뭐 제로섬 혹은 어쨌든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닌 거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무시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문제 어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칭송하는, 칭송 혹은 뭐 찬양하는, 응? 뭐 긍정하는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해가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해 갔어? 오케이. 자, 부연 설명합니다. There appear to be firm limits to the substituting force. 자, 핵심은 이거야. 되게 firm, 확고한 한계가 있대잖아. 다시 한번 분명히 뭐 하는 것처럼 보여?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뭐에는? 당연히 대체하는 힘에는. 대체하는 힘에는 기술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멸종시킬 수도 있는 대체하는 힘은 한계가 있다고. 뒤에 분사구문. Leaving lots of tasks. 그러면 많은 일들을 남겨두면서. 그럼 생각해봐. 이 많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어? 기술 혹은 AI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들일 거 아니냐. 그럼 뒤에 대자를 어떻게 쓸 건데? That could not be performed. 수행될 수가 없는 by machines. 기계에 의해서. And 그리고 a growing demand. 그럼 생각해봐. and 뒤에 growing demand라는 이 명사는 누구랑 병렬 구조냐? 응? tasks가 lots of tasks가 1번. 그다음 growing demand가 2번이야. 그리고 많은 그런 수요, 점점 더 증가하는 수요를 남겨놨다고. 근데 이 수요는 어떤 수요인데? For human beings to do them instead. 그럼 봐봐요. 인간들이,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인간들에 대한 수요야. 근데 어떤 인간들인데? To do them. 그것들을 해줄 인간들이죠. 제 말 이해가? 이거 형용사예요. 그것들을 대신 해줄 인간들에 대한 수요입니다. 오케이.
그것들을 대신 수행해 줄 그런 인간들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남겼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결국에는 무조건 인간이 다 기술에 의해서 실업을 한다거나 그냥 아예 쓸려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 글을 다 읽어보니까 분명히 어떤 느낌이 들어? 양만의 검이다라고 해서 양쪽을 밸런스 있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필자는 대체하는 힘이라는 것이 뭔가 보완하는 힘을 압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개소리다라는 입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 말 이해가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야? 뭔가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어떤 거야? 과장되어 온 거죠. 그간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논리야. 쉽게 얘기하면 요 논리. 그러니까 주제는 분명 위의 소재에서 악당이자 영웅이다. 즉 기술이 악당이자 영웅이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이거 맞는데 글을 다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밸런스 있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사람들이 그간에 너무 대체하는 힘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 보완하는 힘을 간과했다.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과장됐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요. 주제 나왔을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과장이란 단어 막 exaggerate 이런 단어 알아야 돼. 응? 응? fear, exaggerate, 자동화, automation. 응?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할지 모르니까. 근데 글은 이해 갔죠? 이해되셨어? 23번. 태양광 패널. 생각보다 23번은 좀 말을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되게 심플한 질문이야. 태양광 패널이라는 건 우주에다 설치하지 말고 그냥 지구에다나 설치하자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시면 되겠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그거 어차피 지구에서나 써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단어 좀 아셔야 됩니다. conceivable이라는 단어예요. conceivabl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아시다시피 요거는 생각 가능한, conceive가 생각하다니까 생각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절, 가주어진주니까 대절은 생각 가능하다. 그럼 대절이 뭔데? In a world, 세상에서. 근데 어떤 세상? 관계부사 쓰였죠. 관계부사 쓰였고 뒤에 완전한 절이에요. Solar panels are incredibly expensive. 태양 전지판이 매우 비싸. And there's an extreme collapse. 그리고 어떤 지금 붕괴가 있느냐? 코스트니까 비용, 그지? 비용의 폭락이 있대. 근데 어떤 거에 비용이 폭락하냐면 런칭이 발사하는 거죠. 즉 물체를 발사하는 것에 비용이 폭락한대. 물체를 어디로 발사하는데? 우주로 발사하는 것에 비용이 폭락하는, 그지? 폭락이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 오케이. 솔라 패널이 개싸. 그죠? 아니 다시 솔라 패널이 개 비싸 지금. 그리고 우주로 발사하는 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 오히려 싸. 그럼 you might want to maximize your energy. 너는 네 에너지를 뭐 하고 싶어 할 거야? 극대화하고 싶겠죠. per panel. 그러니까 패널당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싶을 거야. 그럼 뭐 함으로써? By putting them above the atmosphere. 그것들을 atmosphere는 여기서 대기권을 말합니다. 대기권 위에 설치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태양 전지판 개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의 효과를 우리가 10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거의 효과를 10분 활용하려면 태양이 지구까지 내려와서 태양 전지판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위에다가 대기권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태양이랑 만나는 게 조금 더 뭐겠어? 들어오는 태양의 양이 훨씬 더 많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벗어도 얘기해. 그런데 근데 현실은 말이야. 패널은 저렴해. 그리고 even if we assume pretty steep drops in the cost of space launch, 비록 모일지라도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뭐를요? pretty steep drop이니까 steep은 가파른이죠. 그러니까 꽤나 가파른, 부사로 꽤나라는 게 steep을 꾸며주는 거야. 꽤나 가파른 그런 가격의 하락을 말하는 거야. 뭐해? 스페이스 런치니까 우주 발사 비용의 가파른 그런 하락을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the numbers don't add up. add up이라는 건 수거로 알아두셔야 돼.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숫자가 안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저때 넘버는 숫자도 숫자 좀 계산이 안 맞는다.
숫자가 안 맞는다. 오케이, 계산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맞다. 맞다 정도로 합시다. 계산이 안 맞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결국에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그지? 이거 지금 이거 이 말이야. 1번 문장 충분히 타당하지. 타당하잖아. 타당하잖아. 이렇게만 보면 이론적으로 타당하잖아. 그러나로 뒤집는 거야. 근데 사실상 결국 이거 불가능해. 1번 불가능해.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음, 불가능해. 오케이? 자, 그럼 왜 계산이 안 맞을까? 왜 계산이 안 맞을까? 당연히 대기권에 설치하는 게 계산이 안 맞는다는 소리일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무리 그 대기권에 설치하는 게 말이 애시당초에 불가능하다. 또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becomes especially clear. 자, this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앞에 문장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음.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개소리임. 이게 언제 더 분명해? 그러니까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어떻게 분명해지냐면 you start to think about the maintenance.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해 보면 더 이게 와닿을 거야. 그럼 여기서 유지 보수라는 거 생각해 봐. 여기서 유지 보수라는 게 뭐에 대한 유지 보수를 말하는 거야? 대기권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예시를 그러니까 가정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기권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을 유지 보수한다면 거기까지 어떻게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기권에 태양 전지판을 어떻게 설치했어? 말 그대로 로켓 발사를 통해서 설치한 거 아니야. 로켓 발사해서 대기권에다가 뭐를요?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해놨어. 오케이, 거의 설치를 했다 쳐. 어떻게 유지 보수할 건데? 그 고장 나면 이 얘기죠. 다 갖다 버릴 거야? 그럼 새 거를 또 그럼 로켓으로 또 쏜다고? 이 소리죠. 그러니까. 와 닿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Try to imagine acres upon acres of glass panels in space. 그러면 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금 우주에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에이커 이게 무슨 말? acres upon acres. 이거 acre라는 거는 그 면적의 단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 에이커라고 합시다. 수 제곱미터 정도야 우리로 따지면.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이거 몰라도 되고요. 즉 이 넓은 이 유리 판때기가 우주에 있는 우주의 이 유리 패널들이 근데 규칙적으로라는 건 끊임없이 hit이야. 여기서 hit은 pp입니다. 뭐야 타격을 당한단 말이야. 근데 뭐에 의해서? intense radiation. radiation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방사선이야. 극심한 방사선에 의해서 뭐 한다? 충격받아. 그럼 결국에 이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생겨? 방사선이 계속 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its of space debris. 뭡니까? 이런 우주 파편들. 됐어요? 그 다음에 우주 파편들이 bits of space debris가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파편들이 계속 이 글라스 패널, 다시 태양 전지판을 갖다 때릴 거라고. 그러면서 또 뭐도 해야 돼, 얘? while 그러는 동안에 enduring 견뎌내야 되죠. 뭐를요? 극심한 열을요. 뭐해? 이 constant sunlight이니까 말 그대로 이 끊임없는 햇빛에 극심한 열도 견뎌내야 돼. 이거 고장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럼 고장 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That have to be repaired. 그죠? 당연히 얘네는 중요한 거 얘가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 패널이니까 패널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 수리가 되고 그다음 care 관리가 돼야 되죠. 여기 수동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지금 수동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 오케이? 그럼 다시 수리가 되고 수리하다예요. 얘는 동사로 그러니까 수동태 쓰는 거야. 수리하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수리 당해야 되고 관리 당해야 된다. For 뭐를 위해서? 다시 either by astronauts or army of advanced robots. 이거 무슨 말이야?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서건 또는 army 군대인데 무슨 군대? 당연히 로봇 군대들에 의해서건. 여기까지 됐어요? 뭐 인간이 안 가면 로봇이 가더라도 말이지. 고로 이게 개소리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자, solar panels in Australia. 그래서 호주에 있는 태양 전지판은 can be cleaned. 어떻게 될 수 있어? 청소될 수 있죠. 유지 보수가 쉽단 말이야. by a teenager. 10대. 그지?
애가 청소도 할 수 있다고. 뭐를 가지고? with a spray bottle. 스프레이 bottle 분무기하고 cloth 헝겊 가지고 뭐 한다고? 애도 청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 쉽다고. 됐어? 육지에 있는 거. 그럼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태양 전지판에 정리할게. 태양광 패널에 태양광 패널에 우주 설치, 즉 우주 설치라는 거는 대기권 설치를 우주 설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설치는 개쌉소리다라는 소리죠. 응? 우주 설치는 개소리다. 왜? 유지보수 문제가 있으니까. 고로 우주 설치하지 말고 사실상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야. 굳이 또 덧붙이면? 그러면 그냥 지상 설치, 즉 그 지구에 지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24번입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이거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이해 가셨죠? 그래도.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제목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자의적 구분의 경계 효과. 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네, 잠깐 딴 얘기하자면 아프리카에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할 때 걔네가 이걸 나눌 때 문화나 인종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자대고 그은 거 아세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이럴 때. 그래서 왜 파쇼다 사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인위적으로 뭔가 그 여러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뭐 이걸 구분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좀 설명 좀 드려볼게. Everything은 단수 취급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죠. 근데 당연히 뭐야? on a continuum. 이 단어 알아야 돼. 연속성 위에서야. 연속성 위에서 혹은 연속선 위에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쭉 마치 뭔가 국수면처럼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뒤에 이제 부사절이니까 whether in speed는 뭐뭐든 아니든 간에 그게 속도, 크기 또는 어떤 다른 가능한 descriptor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합시다. 기술어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속도건 크기건 뭐 어떤 다른 말이건 you could think of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이건 간에 뒤에 이제 보시면 think of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있죠. 오케이,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야.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뭐 어떤 말이건 간에 어쨌든 그게 속도에서의 연속성이건 뭐 사이즈의 연속성이건 뭐 어떤 것의 연속성이건 간에 말이야. 자, still 그러나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과 그러나는 같은 말이야, 님들아. But, however, 혹은 nevertheless 다 바꿔 쓸 수 있어. 우리는 create and mindlessly adopt. 우리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mindlessly니까 말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채택 받아들여요. 뭐를요? sharp distinction. 뭐야? 뚜렷한 구분을요. And those distinction. 그리고 그런 구분은 change lives. 무슨 말이야? 삶을 변화시켜. 근데 문장 끝났죠, 여기서? 부사예요. far more dramatically. 이거 dramatically야, dramatic이야라고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당연히 부사야. 문장 끝났으니까 형용사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훨씬 더 극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생각보다 좀 심하게 삶을 변화시켜요. 뭐보다? than 뒤에 봐봐.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marginal이란 단어 좀 아셔야 돼. 근소한이라는 뜻이야. 근소한 차이가. 다시 근소한 차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때 do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change lives 때문에 일반 동사 쓰시는 거야. change lives 때문에. 응? 그러면 근소한 차이보다도 다시 근소한 차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어떤 구분이라는 것이 삶을 바꿔놔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뚜렷한 구분을 하는 것이 왜 삶을 바꿔놓는지를 좀 봅시다. in fact랑 같은 말이죠. 사실 모든 차이는 are arbitrary, 자의적이죠. 자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 객관적인 건 아닌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어진 거란 소리죠. 마치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대고 그은 것처럼. But 그런데 drawing hard line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hard lines니까 말 그대로 확고한 여기서 hard는 여기서는 딱딱한이라고 해서 확고한 선을 그리는 거.
확고한 선을 그리는 것은 between categories. 그럼 무슨 말인데? 이 범주들 사이에 확고한 선을 그리는 것은 이게 지금 동명사 구조죠. 뭔가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는데 거기다 선을 되게 세게 그것도 확고하게 그어 놓는 거 있죠. 그 이 sharp distinction이랑 같은 말 아니야 지금. 이거랑 이거 서로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지? 되게 확고한 구분을 뚜렷한 구분을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확고한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has it this arbitrariness. 봐봐, 숨겨요. 뭐를? 이러한 자의성을 숨겨요. 자의성을 숨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선을 너무 확고하게 긋다 보면은 이게 사실상 뭔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로 혹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그어진 것이다라는 게 사실 되게 좀 안 보여요. 그리고 can be severely damaging. 핵심은 피해가 일어나요. 이게 핵심이야. 피해가 일어나요. 이거 damage 쓰시면 안 돼. 사람이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피해를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damage 쓰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I call this resulting damage. 자, 나는 부른다. 오형식이죠. 이런 결과로 생겨난 그런 피해를 뭐라고 불러? The borderline effect. 경계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The examples are endless. 그 예시는 너무 많아서 사실상 끝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야. 뒤에 이제 예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arbitrary한 선을 갖다가 너무나 sharp하고 혹은 hard하게 그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예시를 들어서 누군가의 IQ가 69야.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IQ는 70이야. 근데 오직 70점이라는 것이 이거 is deemed to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deemed는 considered예요. 뭐라고 여겨지냐면 be within, 들어온다. 즉 안으로 들어온다고 여겨져. 뭐에? range of normal이니까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온다고 여겨져. 즉 70점이어야 정상 범주인 거야. 그럼 69점은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1점 차이잖아. We don't have to be statistician. 우리는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 뭐 하기 위해서? To know, 알기 위해서. 여기 대시 생략돼 있죠. 대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죠. 명사절 접속사. There'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 않다. Between 69 and 70. 즉 69와 70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우리가 알 바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69와 70 사이가 다시 69와 70이 사실상 그냥 쌤쌤이야. 다시 통계학자는 알잖아. 통계학자는 69와 70이라는 게 거의 동일해라는 걸 알잖아요. 통계학자들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 뭐 있어? 우리는 솔직히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알 바는 아니야. 이거 쉽게 해서 치면 우리 알 바는 아니야. 그러면 69점은 장애인 취급을 받는 건데 그거 우리 알 바야. 근데 그러나 이 문장 딱 봤을 때 어때?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문장 삽입이 낼 만하죠. Once the person with the lower score is labeled cognitively impaired. 핵심은 이거예요. once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란 뜻이야.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당연히 69점 받은 사람이겠죠. With the lower score. 69점이라는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레이블이란 단어가 뭐예요? 보통 라벨이 붙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꼬리표가 붙다. 근데 꼬리표가 붙어진 거죠. 이거 오형식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격 보고 내려오는 거야. 뭐라고? 인지적으로 손상됐다. impaire가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인지적으로 손상됐다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여기까지 됐어요? 즉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1점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unfold는 자동사입니다. 펼쳐질 거다. 펼치다가 아니에요. 펼쳐지다야. will be unfolded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다르게 펼쳐질 거다. then 누구와는이죠. 누구와는 다르게 펼쳐질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이 the person. 당연히 그 뒤에는 정상 범주에 들어간 70점의 사람이겠죠. with a 1 point advantage. 1점의 advantage니까 우위가 있는 사람과는 아예 다르게 펼쳐질 거다.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는 사실상 나오진 않았지만 69점과 70점이 서로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안 나왔어.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 이 지문은 경계선 효과예요. 핵심은 경계선 효과. 이 경계선 효과라는 게 뭐냐?
인위적으로 갖다 잘라 놓은 거죠. 그죠? 다시 핵심은 경계선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연속성이라는 것을 연속적인 차이를 인위적으로 잘라 놓은 거야. 인위적으로 구분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경계선 효과라는 것은 임의적이고 arbitrary하고 임의적이라는 건 뭔가 객관적인 수학처럼 뭔가 딱 떨어진 수학과학처럼 객관적인 게 아니란 소리니까. 응?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니까. 임의적이고 그리고 뭔가 해롭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혹시 이 질문 이해 가셨어요? 괜찮죠? 이거. 오케이.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잘 해내고 계세요. 29번 한번 봅시다. 29번의 주제는 이게 달력을 통해 문화를 구분하는 방식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에 문화를 구분한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문화를 구분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데는 어떤 달력을 쓰고 어떤 데는 어떤 달력을 쓸까? 가봅시다. 핵심은 달력을 만드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달력을 만드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질문은. 근데 문장이 약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 자, 보시면 모든 인간의 문화는 마크 표시합니다. 뭐를? 흐름을, 뭐의 시간의 흐름을. 근데 뭐로? 여기서 by 있잖아요. 이때 by. 뭐뭐에 따라서거든요. 뭐에 따라서 표시하냐면 차이에 따라서. 근데 어떤 차이인데요? They observe니까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죠.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야. 어디서? The world around them. 그것들을 둘러싼 세계죠. 오케이? 그것들을 둘러싼 세계에서 그것들이 관찰하는 차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지금 여기서 데이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문화요. 그죠?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 근데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 즉 인간의 문화가 관찰하는 차이. 근데 인간의 문화 주변의 세상에서 인간의 문화가 관찰하는 차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 오케이. 그럼 결국에 문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럼 표시하는 게 좀 이런 문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것일까? 예시를 좀 들어주겠죠. Our choice. 우리의 선택인데 of which differences to mark. 그러면 계속 했었죠. 의문 형용사 뒤에 명사 나온 거 어떤이라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상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흔히 우리가 명사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러면 의문사 해석하시고 뒤에 동사할 지로 해석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차이를 표시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depends firstly. 자, 첫 번째로는 뭐에 의존하느냐, 즉 뭐에 달려 있느냐. What we can observe.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요. 즉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차이를 표시할지 갈리고 그리고 secondly 두 번째로는 on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결국에는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 생각해봐. 첫 번째 문장에서 차이를 얘기를 했고 그 차이의 예시로서 어떤 차이를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차이가 1번과 2번으로 나눠봤을 때 이 2번 문장에서 1번을 관찰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What we can observe. 관찰 가능성. 두 번째,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그 다음에 뭐 어떤 생활 속 중요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how we mark the differences. 그러면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 여기서 how를 방법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이요. 부연 설명인데 the shapes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s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달력 그리고 의식의 모양 혹은 형태죠. 우리의 달력과 의식의 형태처럼
우리가 뭡니까?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depends on 달려 있어. 뭐에 달려 있는? connection, 연결. 근데 어떤 연결? we make. 이 지금 앞에 여기 뭐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죠. 여기 못 간데 생략이에요. 뒤에 목적어 없잖아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목적 없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어떤 연결이에요. Between those two things. 이 두 가지 사이, 이 두 가지의 것들 사이에 우리가 만드는 연결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3번 문장도 약간 좀 풀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제가 언급한 요거죠. 1, 2번. 됐어요? 즉 관찰 가능성 그리고 생활 속 중요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지? 우리가 만드는 연결에 달려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곱씹어 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아요, 님들아. 제가 100번 얘기해도.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그건 무슨 말이야? 이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죠.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입니다. 근데 이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가요. 어떤 곳이냐면 higher latitudes. latitude가 위도니까 이 더 높은 위도가 make the seasons easily observable. 무슨 말이야? 계절을 목적격 보호야. observable에 형용사 들어가야 돼. 목적격 보호니까. 무슨 말이야? 아, 더 높은 위도가 계절을 더 쉽게 관찰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즉, 위도가 높으니까 계절이 더 쉽게 관찰 가능했다. 그게 바로 유럽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전근대 유럽에서 가져진 조. It was natural. 뭐가 자연스러웠느냐? Monitor the solar cycle.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 그 얘기는 이거를 바탕으로 달력을 만들 때 얘네는 양력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음력을 쓰는 애는 누구겠어? 당연히 conversely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그럼 아라비아는 중동이잖아요. 님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누구 사이에서? 자, 대체로 유목민인 다시 아라비아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됐어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아시다시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자, 그런 사람들에게 seasonal changes 이런 계절의 변화라는 건 were less significant 덜 중요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서 the lunar calendar 뭐야? 이런 음력은 was a more sensible choice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 사람들 음력 썼단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고로 that did not make it inevitable that 그럼 잘 봐요. 이 마지막 문장. 근데요. 마지막 문장만 이해해 보세요. 그것이 did not make 만들진 않았다. 뭐를요? 그것을 inevitable 무슨 말인데? 필연적으로 만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예 룰처럼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 봐봐. 뒤에 대절. Islam would use a lunar calendar. 그러면 이슬람교가 음력을 또 로만 크리스티애니티 로마 기독교가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목적어. 여기서 진목적어 대절이야. 근데 웃긴 건 진목적어 자리에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를 썼지만 대절이 지금 명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얘가 가목적어, 여기 진목적어. 진목적어 자리에 대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슬람은 무조건 음력만 쓰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다시 로마 기독교는 뭐야? 양력만을 쓰진 않았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러나 뭔가 이게 100%다 이게 이네비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s 정치적 그리고 뭡니까? 종교적 결정은 were made 이루어졌다. 정치 그리고 종교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From options 뭡니까? 선택지들 중에서 이루어졌다. Limited by geography and lifestyle 즉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그러한 선택지들 중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하면서? 걸러져서, filtered, 걸러져서. 분사구문입니다. through tradition. 뭡니까? 전통을 통해서 걸러져서. 이 전통을 통해서 걸러져선 중요한 말은 아니고 핵심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에 종교 결정이나 다시 정치 결정이나 종교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기 빈칸 뚫어놨을 때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봐. 정치 결정과 종교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100%다 inevitable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라고 나서 벗으로 결국에 주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지리와 생활 방식에 뭔가 제한된 옵션,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서 제한된 선택지. 생각해봐. 이것들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지.
선택지 중에서 뭔가 결정이 이뤄졌다. 결정. 이렇게 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리와 생활 방식이 제한된, 그러니까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결정됐다. 즉, 이게 제한된이란 말이 그게 반영된이란 소리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요? 이게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제한된 선택지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시당초에 하늘이 안 보이는데, 그죠? 지리적으로 혹은 뭔가 날씨적으로 뭔가 하늘이 그러니까 계절을 관찰할 수가 없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경우에 관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다른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옵션들까지도 뭔가 포함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된이란 말이 나와야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이 어려워. 이 제한된이란 말이. 응? 이 말이 나중에 갔을 때 어려워질 거예요. 이 제한된이란 말이. 근데 당연한 건 제한시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다 포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결국에 얘가 지금 뭔가 음력 달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핵심 소재로 잡아보면 음력 달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놨냐?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거죠. 자,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야. 시간 흐름 기록이라고 정리할게요, 그냥. 시간 흐름 기록이요. 근데 이게 어땠다라는 거냐면요. 이게 결국엔 어떻게 해서 뭔가 형성된 거냐면요. 시간의 흐름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즉 다시 달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양력, 음력 얘기하는 거. 이 달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뭔가 확립되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합시다. 얘는요. 관찰 가능한 자연환경, 즉 관찰 가능한 자연환경. 오늘 이 지문까지만 할게요. 자연환경. 그리고 뭔가 사회의 필요. 그리고 정치. 뭐 종교적인 이런 전통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달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정리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 왜 그러면 업버버이든 변형 문제든 워크북이든 이거 안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일단 진도 더 나가고 복습할 거니까 요거는 회독만 해오시면 돼요. 회독만요. 그리고 이거 25년도 거는 분석본이 나오는 대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요거는 저랑 같이 했던 거 회독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 쌤 이거 지문 전체 다 설명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올라갈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거 요번 주에 25년도를 나간다 해서 압도당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되는 건 24년 붙이기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서술형은 파이널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술형 빼고 24년도 내용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혹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수습 조치 해주셔야 되고 교과서도 지금 각자 교과서 2과 정도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한 과 정도는 화목 사이에 한 과 정도는 복습하셔야 돼요. 나머지 한 과는 목에서 주말까지 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해가요? 아 수행평가 바빠 너무 할 거 많아 이렇게 하셔봤자 답이 없어. 어차피 해야 돼. 대신에 좀 나눠갖고 하시라고 나눠갖고. 이해됐지? 25년도는 저랑 같이 하니까 조금 마음 좀 놓으시고 24년이랑 교과서만 잘 회독해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변형 문제 풀고 계시는 것들은 후속 조치나 뒤에 추가 문제 풀어 오시고 제가 나머지 3분 일찍 오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해오시고 목요일까지. 알겠죠? 오케이. 남지 마시고 오늘 귀가하십시오. 그리고 유라만 제가 과제만 좀 봐드릴게요. 알겠지?